결혼 후 첫 명절 아침부터 가슴이 설레었다. 친정과 달리 이제는 남편의 집으로 향하는 날. 들뜬 마음도 잠시 고요한 기차 안 풍경이 마치 결정적 순간을 예고하는 듯 조용했다. 포근한 햇살에 감싸인 발걸음이지만 속에서 묘한 어색함이 꿈틀거렸다. 이제부터 시작인가 보다. 그런 마음이었다. 도착하자마자 반겨줄 줄 알았던 시댁문 앞에 선 나는 마음속 기대와 달리 긴장감을 감지했다. 문이 열리고 첫 인상은 따뜻함보다는 예의 다소 차가운 온도였다. 설렘은 금세 사라지고 작은 불안이 퍼졌다. 식탁에 둘러앉은 가족들. 떡국 한 숟가락을 떠넣기도 전에 시어머니의 첫마디가 날카롭게 날아왔다. 떡이 쫄깃하진 않아. 라는 말 한마디. 아주 간단한 문장이었지만 머리가 가볍게 어지러웠다. 맛이 아니라 뉘앙스가 문제였을까? 떨리는 손으로 숟가락을 내려놓으며 나는 그럼에도 다음에는 더 맛있게 해볼게요. 라고 답했다. 그 말이 진심인지 반사인지 자신조차도 헷갈렸다. 원래 이렇게 체면을 차려야 하는 자리였던가. 곰곰이 돌아보면 첫인사가 몸보다 마음을 제압해 버린 느낌이랄까. 내가 설거지를 시작하니 부엌은 더 고요해졌다. 물소리 외엔 아무 소리도 나지 않았다. 그런데 그 조용함 속에서 시어머니의 시선이 느껴졌다. 시선을 느낄 때마다 나는 무의식 중에 등에 힘이 들어갔다. 물 묻은 접시 하나를 들 때마다 시선이 머물렀다. 그러다 문득 내 방식의 설거지는 뜨거운 물에 세제를 충분히 묻히는데 틀렸나 싶었다. 우리 집은 찬물로 하는데 하는 생각이 얼비치는 순간 자존감이 깎여 나갔다. 물 수조에 머리를 숙인 채 속으로는 난 너무 다른 걸까라고 속삭였다. 식사가 이어지면서 긴장감은 더 솟아올랐다. 젓가락질 하나에 촉촉하게 먹는 게 좋지 않니? 라는 식의 말들이 귓가를 맴돌았다. 내 방식도 나쁘진 않지만이라는 마무리조차 마냥 따뜻하게 들리진 않았다. 나는 고개를 들지 못한 채 속으로 내 방식은 이 집 방식에 미치지 못하는 걸까라는 생각이 깊어졌다. 남편이 그런 상황을 눈치챘지만 함구하는 듯 했다. 말 한마디 해주면 좋았을 것을 숨죽여 쳐다보는 그의 눈빛이 더 외로움을 증폭시켰다. 밤 잠자리에 드니 하루 동안 들었던 말들이 머릿속을 맴돌았다. 반찬이 너무 평이하지 않니? 너희 집 방식도 좋지만 여긴 여기 방식이 익숙하니까. 등등. 그 말들을 지우려고 눈을 감았지만 달빛조차 위로가 되지 않았다. 마음이 급격히 무거워졌고 소화도 잘 되지 않았다. 잠깐이었지만 그 순간 이렇게 앞으로 내가 불안하게 살아가는 걸까라는 공포감이 번졌다. 나는 한순간에 몸이 무거워지고 입안에선 식욕이 사라졌다. 이 불안감은 이성의 영역이 아니었다. 마음, 몸 그리고 영혼이 모두 뒤틀리는 상태였다. 다음 날 아침 차마 다시 부엌에 나가진 못했다. 그날 식탁엔 내가 만든 반찬이 함께 있었지만 시선만 돌아오는 듯해 몸을 떨며 기다렸다. 점차 머릿속에서 말을 꺼내야 할까라는 고민이 올라왔다. 그러나 곧 뒤따른 것은 이후 분위기가 더 나빠질까 바라는 두려움이었다. 그럼에도 남편에게 조심스레 귓속말로 전했다. 어제 내가 좀 많이 움츠러든 것 같아. 그의 표정은 순간 멈칫했지만 이내 눈가가 부드러워졌다. 얼마나 갈등이 깊었는지 몰라도 그 말만으로도 조금 다짐이 세워졌다. 다시 부엌 앞에 섰을 때는 조금 달랐다. 지난밤 나는 나 자신에게 이렇게 속삭였다. 내 방식이 틀렸다는 뜻이 아니다. 그냥 다를 뿐. 그 작은 다짐이 용기의 시작이었다. 식탁 위에 접시를 차리며 나는 떠올렸다. 결혼 전 내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내 방식이 나름대로 정당하다는 사실을. 차갑게만 보이던 주방이 그날만큼은 조금 더 넓게 느껴졌다. 다음 날 아침 부엌 앞에 다시 선 나는 여전히 떨리는 마음이었다. 그러나 어떤 결심이 나를 움직였다. 내 방식이 틀린 게 아니라 다를 뿐. 그 작은 다짐이 내 안에 안정의 고리를 만들어냈다. 순간 숨을 크게 들이쉬며 조심스레 도마 위에 채소를 썰기 시작했다. 시어머니는 내가 썰던 당근 모양을 흘깃보며 굵기가 제각각이네. 라고 지적했다. 그 말 속에는 따뜻함보다 정답을 요구하는 단호함이 있었다. 그 순간 나도 모르게 목소리가 떨렸다. 다음에는 조금 더 균일하게 썰어볼게요. 내가 한마디 건넸을 땐 이미 눈물이 목구멍을 타고 올라왔고 부엌의 공기가 얼어붙는 듯 했다. 그날 점심 정갈한 반찬들과 함께 긴장감이 배어 있었다. 시어머니는 작은 표정으로 나를 보며 한숨을 내쉬셨다. 마치 내가 모든 균형을 무너뜨린 사람처럼 나는 식탁 아래에서 손을 움켜쥐었다. 그런 순간 남편의 눈길이 다가왔다.
조용히 내 손등을 쓸어내리며 괜찮아라는 말 대신 무언의 위로를 전했다. 그것만으로도 나는 다시 숨을 쉴 수 있었다. 식사가 끝난 후 나는 부엌 한 귀퉁이에 조용히 자리 잡았다. 그리고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졌다. 이대로 계속 움츠러만 있을 건가? 그런데 그 순간 남편이 다가왔다. 나랑 둘이 잠깐 이야기할 수 있을까? 조심스레 속삭인 그의 목소리에 따라 작은 다이닝 룸으로 이동했다. 거기서 나는 조용히 털어놓았다. 엄마의 말 한마디마다 내 마음이 흔들린다고. 남편은 고개를 끄덕이며 내가 엄마께도 내 마음을 솔직히 전해볼게. 내가 나를 택했고 내 방식도 존중받아야 해. 라고 말했다. 그 말 한마디가 마치 나른한 바람에 흔들리는 꽃을 껴안는 듯한 위안이 되었다. 이튿날 시어머니는 내게 작은 쪽지를 건넸다. 너의 방식에 담긴 정성을 이제 조금은 알 것 같다. 고마워. 그 짧은 메시지에는 수없이 많은 마음의 고백이 담겨 있었다. 나는 삼키지 못한 눈물을 꾹 참고 감사합니다 라고 환히 답했다. 그리고 식탁 위에서 맞잡은 손끝에서 어쩐지 서로를 향한 작은 이해가 번져왔다. 이후 우리 집 부엌은 차분한 협력의 공간이 되었다. 시어머니는 내 방식도 존중하며 가끔은 나를 따라하며 웃음도 나누셨다. 라고 말했다. 우리 가족은 이제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이해하려는 노력을 기울이며 더욱 돈독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고부 갈등은 단순한 갈등이 아니라 서로를 이해하고 성장하는 계기가 되었다. 나는 그 모습을 보며 다름이 틀림이 아님을 배우게 되었다. 그리고 남편도 덩달아 대화의 다리를 놓아주며 가족의 미묘한 균형을 지켜주는 중재자가 되어 주었다. 며칠이 지나고 부엌에서의 긴장감은 서서히 사라졌다. 시어머니는 내가 준비한 식사를 맛있게 드시며 정성이 가득하네라고 말씀하셨다. 그 말 한마디에 내 마음은 따뜻해졌다. 시어머니의 인정은 나에게 큰 위로가 되었다. 어느 날 시어머니가 조심스럽게 말씀하셨다. 요즘 들어 내가 많이 변한 것 같아. 예전에는 말없이 따라만 했는데 이제는 내 의견도 듣고 싶어. 그 말에 나는 고마운 마음을 전하며 저도 많이 배웠어요. 서로 다르지만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라고 답했다. 남편은 그 모습을 흐뭇하게 지켜보며 우리 가족이 이렇게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모습이 좋아. 라고 말했다. 그의 말에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앞으로도 서로를 배려하며 살아가자고 다짐했다. 이후 시어머니와 나는 함께 장을 보러 가거나 요리를 함께하며 시간을 보냈다. 서로의 취향을 존중하며 작은 일에도 웃음을 나누었다. 남편은 그런 우리를 보며 이제 진짜 가족 같아. 라고 말했다. 우리 가족은 이제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이해하려는 노력을 기울이며 더욱 돈독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고부 갈등은 단순한 갈등이 아니라 서로를 이해하고 성장하는 계기가 되었다.